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잇따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제 2달여 앞으로 다가온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번 중간선거에서 아무래도 이 반 트럼프 결집을 시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상당히 좀 직설적입니다. 그렇죠. 이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이 현직 대통령을 그렇게 직설적으로 비난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요. 네. 그래서 많은 지금 뭐 화제도 되고 있고 논란도 되고 있는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특히 지난 8일 이번 주말이었죠. 네. 토요일 날 이곳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찾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랬어요. 애나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지지 행사에 직접 참석해서 연사로 나섰는데 이 그 애나임 컨벤션 센터의 그 행사의 뭐라 그럴까 그 랠리의 어떤 제목 뭐 내지는 구호가 테이키백이었어요. 테이키백 아시다시피 취소하자는 네. 거니까 이 의미상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거, 공화당을 연방 상하원의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것, 그런 어떤 행동을 좀 그런 것을 취소해서 걷어들이자. 그러니까 이번 11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을 연방 상하원 다수당으로 만들자, 막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 유권자들을 결집하는 행사였는데요.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하는 공화당 의원 7명. 7명, 그러니까 공화당 그 후보 7명, 죄송합니다. 민주당 후보 7명 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이제 행사였고요. 그래서 관심을 모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하루 전에 그 7일 금요일 날에는 그 일리노이 샴페인에 있는 그 일리노이 대학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캠퍼스에서 또 연설을 했죠. 그래서 이틀 연속 연설했는데 이 일리노이 대학에서 연설 때는 정말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면서 아주 대놓고 강력하게 비판했고, 오렌지 카운티에 와서는 약간은 톤다운을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강력한 얘기를 했는데 그 7일 금요일 날 일리노이 대학 강연에서는 굉장히 원색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주의자도 아니고 정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주의자다. 이 정치에서 급진주의자라고 그러면 굉장히 이건 심한 말인데, 이 급진주의자고 그 진보를, 그러니까 프로그레시브, 그 정치의 어떤 진보를 후퇴시키는 그런 시대와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맞아서 굉장히 심하게 지금 미국 정치가 후퇴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했고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한 명이 원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심각한 정치 후퇴의 원인이 아니라 증상일 뿐이다, 심텀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년간 이 워싱턴 정치권 또 미국 전체적으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굉장히 좀 거세져왔던 어떤 정치에 대한 어떤 분노, 분노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잘 이용하고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했고요. 공화당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차별적인 마음, 그 분노의 마음을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정치에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오바마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이끌던 우리가 정말 그 존경하는 그런 공화당, 예전에 그 진정한 의미의 보수 공화당이 아니다, 지금의 공화당은 보수당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마치 지금의 공화당이 좀 사이비 정당 같다는 그런 뉘앙스, 물론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네. 듣기에는 분명히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보수당이라고, 보수 정당이라고 하지만 지금의 공화당은 보수 정당이 아니다, 무슨 사이비 정당 같다, 이런 의미의 발언을 했고요. 근데 오렌지 카운티에 와서는 본인도 아마 금요일날 이런 센 발언을 하고 피드백을 했겠죠. 그래서 약간 톤다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이번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이다. 중간 선거를 통해서 특히 연방하원에서 다수당을 교체할 수 있는 찬스를 맞고 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민주당으로 바꿔줘야 된다. Enough is enough라고 말해야 할 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에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중도 성향, 또 심지어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나 지금 현재 공화당의 모습에 실망감을 느낀 공화당을 지지하는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표까지도 끌어모을 수 있다,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보수 유권자들이 최근에 공화당 모습에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고, 그런 사람들도 이번만큼은 공화당의 표를 안 주고 민주당에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가장 정치에서 무서운 것은 정치적 무관심,
냉소주의인데 지금 이 미국이 자칫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런 행동이나 말 때문에 사람들이 정치 자체에 어떤 품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정치를 외면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나 냉소는 최악이다. 이런 아니, 얘기를 근데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된 게 무슨 꼭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자기도 책임 있는 거예요. 자기도 정치인들 다 똑같은데 뭘 그렇게? 지금 청취자 중에 한 분께서요. 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책을 다 없애버리니까 이제 폭발을 한 거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의견을 주시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 전직 대통령이 현직 네. 대통령을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그 이미지는 굉장히 예전에 예, 점잖았었단 그렇죠. 말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심하게 공격하고 있는 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물론 현직이 전직 정책을 계승하지 않고 자기만의 어떤 브랜드를 내세우고 싶은 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화를 겪는 건 사실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정책들을 다 틀어버렸습니다. 오바마 케어도 없애려고 하고 있죠. 물론 그게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리고 이란과 핵 합의한 거 중요한 업적이었는데 그거 다 지워버렸고 거의 모든 부분에서 다 지금 지워버리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개인적인 분노나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다.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통합, 화합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종차별, 성소수자 차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화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외교 정책에서도 동맹을 무시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유럽이나 일본 같은 전통적인 우방 또 중국과도 사실은 관계가 좋았었는데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시키고 있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유럽과 일본, 중국과 점점 척을 지고 있고 반면에 러시아나 북한과의 관계가 지금 개선되고 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이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죠. 민주주의의 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모습들 국내적인 정책 또 대외적인 정책을 볼 때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같은 경우도 이런 트럼프 대통령과 한 팀이 돼가지고 결국 그 미국을 더욱 분열시키고 있다. 그래서 공화당도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게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아주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환멸을 느끼다 보니까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이 노리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끊고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나서지 않고 기권하고 이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이 원하고 있고 그러면 투표에 참가하는 사람 수가 점점 줄어들 때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이 유리해진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 바라볼 때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좀 이상적인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시점에서는 좀 나서서 이제는 발언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본인 스스로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은 민주당원들은 민주당을 좀 찍어야 되겠고 그렇죠. 그건 뭐, 네. 또 중도라든지 또 보수 일부 중에서도 트럼프 네. 대통령에 대한 좀 안 네. 좋은 생각을 갖고 이런 사람들이 좀 민주당 쪽으로 돌아와 네, 주길 바라는 그렇죠. 그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하고 있지만 반면에 또 찬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좀 극단적으로 나가는 발언 하나하나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좀 극단적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떠나서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싫어하는 사람들을 민주당을 찍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지금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국내외적으로 좌충우돌하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나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싫지만 이번만큼은 민주당을 찍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좀 민주당을 위해서 투표할 수 있도록 민주당 쪽에서 잘 캠페인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번 오렌지 카운티에 와서 민주당 성향 그 유권자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의 핵심이 되겠고요. 그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존재하는 한 연방 상원과 연방 하원에서 다수당으로 존재하는 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행을 막을 수가 없다.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죠. 오바마 대통령 생각은. 그래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걸 일단 막아야지. 그래야지 트럼프 대통령의 전행을 막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렇게 그런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된다면 유권자들이
어떤 정치 성향을 떠나서 이번만큼은 민주당의 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반 트럼프 분위기를 반 공화당으로 갖고 가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이번 중간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제 클리어한 것 같습니다. 반 트럼프 이꼴 반 공화당 네. 이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네. 중간 선거 지원에 나서면서 트럼프를 공격하고 네. 공화당을 비난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요. 선거에서 이기기 이기기 위한 위한 전략 거죠. 가운데 하나란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중간 선거 뚜껑을 열어보면 민주당이 이길지 여기에도 이제 의문이 커진다는 그런 그렇죠. 지적들이 많아요. 이 모든 이 현상에는 작용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하는 대로 그런 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 성향을 떠나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에 많이 환멸을 느끼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고 또 민주당 사람들이 나서서 이 트럼프 대통령 공격하고 공화당을 공격하고 이번만큼은 민주당을 찍어야 된다고 공격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의 표로 연결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다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는 만큼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도 존재합니다. 당연하죠. 특히 지난 8년간을 집권했기 때문에 8년간의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집권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민주당이 집권한 8년 동안에 대해서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공화당을 선택했던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된 지 한 1년 6개월 정도 1년 반 정도 좀 더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공화당을 비난한다는 것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리고 너무 좀 과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이 결집할 수도 있지만 공화당이 결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화당 성향 유권자 중에도 그 트럼프 대통령 좀 해도 너무한 것 같다. 좀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저렇게 나서서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을 공격하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공화당 쪽으로 결집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나는 별로 투표하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니까 이러다가 정말 민주당이 상하원 다 장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도 공화당에게 한 표를 주기 위해서 오히려 나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런 전략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에 문제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다. 그거 자체를 지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데 왜 민주당을 찍어야 되는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마 공화당을 못 찍을 테니까 민주당을 찍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인데 적어도 민주당이 공화당에 문제가 있는 만큼 민주당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그만큼 좋은 대안이라는 것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는 거죠. 미국이 어떻게 보면 양당제의 가장 큰 폐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다 보니까 이건 너무 아니고 최악이다. 그러면 이게 아니면 그 다음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이걸 찍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는 굉장히 좀 이건 좋지 않은 논리고 민주당이 공화당이 이렇게 좋지 않은 뭐라 그럴까 부정적인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주당이 인기가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단 말이에요. 뭐 최근에 보궐선거나 이런 데서 민주당이 좀 기세를 올린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받는다거나 그런 대안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운동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지금 11월 중간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는 데만 너무 근시안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가. 민주당이 왜 대안이 돼야 되는지를 그걸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랠리, 이런 식의 어떤 민주당을 위한 랠리는 오히려 약이 되기보다는 독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정치에서는 적어도 이런 네거티브 논리가 일시적인 승리를 얻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절대 얻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거는 패착이 아닌가 싶고요. 민주당이 오히려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그럼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더 나은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되고 제시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다는 점.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행동이 과연 11월 중간 선거에서 얼마나 득이 될지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는데 상당히 지금 맞아요. 흥미로운 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대안이 없는 반론은 제대로 된 반론이 아닌 아니죠. 거죠. 네. 예. 자, 이제 11월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물론 뭐 이거 캘리포니아는 뭐 민주당이 워낙에 세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오렌지 카운티 쪽에서 뭐 영김 이제 후보도 민주당은, 있죠. 네. 네. 민주당 쪽으로는 지금 이제 공화당 의석을 좀 뺏어가고 뺏어온다고 싶어하는 또. 그런 네.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오바마 대통령이 오렌지 카운티 왔겠죠. 왔죠. 네. 그래서 특히 영김 후보 나온 곳이 그 지금 무주공산이잖아요. 네. 현직이 지금 그 물러나서 없고 그래서 7개 지역 중에 한 4개, 5개 정도는 뺏어오자. 이게 지금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은데 과연 그 의도대로 될지. 전국적인 판세도 궁금하고 이곳 오렌지 카운티 판세도 궁금하고 그저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후보를 찍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